저는 이 영화에서 은호가 제일 멋있었던 게 이거 너 가져. 저는 와, 세상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저렇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방법을 몰랐을까라고 제가 좀 감탄한 대사기도 한데, 그래서 저 여기 제 자리인데요. 다리 아파서 저도 앉으려고요. 그럼 감독님부터 오늘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연출한 김대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음악을 맡은 김장우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인사 부탁드린다고 인사만 하시지 말고요. 뭐 인사와 더불어 간단한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가님과 또 감독님의 팬으로서 또 함께하게 된 정원 역의 문가영입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김혜윤 작가라고 써놔서 뭐 하는 작가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작가고요. MBC 라디오에서 밤 12시에 FM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밖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를 언론 시사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혼자 극장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사춘기가 와야 할 시기에 갱년기가 왔는지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지긴 했지만 역시 또 주말에도 눈물을 찍어내면서 영화를 보았고,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저 역시 원작의 팬이었기 때문에 원작과 계속 비교하면서 보았던 경험과 온전히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로 만났던 경험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일단 문가영 씨도 원작을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작의 어떤 점이 좋았었고, 그리고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작품에 출연할 때 좀 부담도 있으면서 동시에 욕심도 났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아무래도 원작을 너무나 사랑해주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선 사실 이야기의 힘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처음에 든 생각은 배우로서는 사실 그 흑백 컬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장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얼굴에 지금의 나이에 흑백 컬러의 얼굴 담겨져 있는 모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크게 부담은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의 힘을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함께하는 사실 도영 감독님과 교환 오빠의 어떠한 든든한 마음 때문인지 오히려 정말 믿고 맡기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큽니다. 저는 사실 영화 속의 정원이와 다르게 조명의 빛깔이 손바닥만한 걸 더 좋아하는데 지금 눈이 부시네요. 사실 감독님께는 일단 원작을 리메이크를 하면서 약간 바뀐 좀 설정들이 있잖아요. 바꾸지 않은 설정도 있고, 아무래도 주인공 정원이의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이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만 원작을 이미 보신 분이라면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원작에는 계절의 감각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름이라는 계절을 선택하셔서 여름과 그리고 비라는 요소를 이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원작에서 눈이 오는 대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질문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정말 눈이 오는 시기가 어느 시기고 그 시기에 눈이 저렇게 쌓여서 저 풍경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확실히 있었고요.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런 풍경이 잘 마주하기가 어렵고, 한국에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여름의 장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청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읽었던 황순의 소나기라든가 이런 것, 비에 대한 감각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그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진짜 확실히 계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찍는 시기가 4월부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선택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여름이었다라는 문장을 쓰는 그 문장의 의미가 사실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계절의 감각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음악이요, 김장훈 감독님. 저 이거 음원 발매되고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 오늘 운전하면서 듣고 왔는데 음악이 좋아서 처음에 김대현 감독님하고 이 영화의 어떤 음악의 뭐 톤의 매너라고 해야 되나? 어떤 톤으로 어떤 음악들을 좀 이 영화에 채워갔으면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오래돼서. 예, 일단은 감독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물론 영화지만 가사가 있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제가 뭐 그런 아이디어를 연주곡도 물론이지만 그 가사 있는 노래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질문만 드리고 일단 음악을 직접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자, 그 노래를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계셨던 분,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자, 일단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겠죠. 네. 아마 근데 이 영화 덕분에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신 분도 와, 이 노래 뭔데? 왜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물론 처음 듣자마자 이 노래를 쓰다니 반칙이군 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 영화에 쓰기로 선곡에 대한 추천을 하신 게 음악 감독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를 생각하고 이 영화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싸이월드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싸이월드 세대이고 그래갖고 예전에 싸이월드에 제가 스스로 많이 썼던 곡들을 갖다가 추려갖고 한 5곡인가 몇 곡을 보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곡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것은 어떤 느낌이 있고 가사도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감독님이 고르셨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 김장훈 음악 감독님의 싸이월드에도 흘렀던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많이 그 곡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에. 자, 싸이월드 해보신 분, 네. 아까랑 거의 똑같은 분들이 싸이월드 하는 게 부끄럽나요? 네. 아까 제가 임현정의 노래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손도 분과 거의 같은 분들이 지금 싸이월드를 아냐고 했을 때 손을 드시는 걸 보았고, 그러면 감독님은 왜 이 노래였어요? 사실 진짜 싸이월드 시대에 가장 많이 좀 들렸던 곡 중에 하나였고 가사도 굉장히 적절했고 그 보이스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약간 정원이의 테마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관련된 노래도 굉장히 많이 뽑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이 흘렀고 그 사운드 있잖아요. 그 리듬 있잖아요. 이것들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 시절에 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정원이는 예사롭지 않은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미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다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노래들을 사용할 방법도 있는데 이 영화는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든 곡들을 영화의 어떤 장면에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를 포함해서 그 장면을 또 연기했던 배우의 마음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노래는 제목 말하기 전에 한번 먼저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면서 이 노래가 어느 장면에 나왔더라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여기서 소리 빼고 이 장면만 보면 그 교수님의 세미나를 듣고 계신 표정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리는 어깨도 움직일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근엄한 자세로 노래를 듣는지. 앞으로는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이 노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집에 처음 와서 은호가 커튼 쳐주고 그때 나왔던 곡 맞나요?
함께 살기 시작할 그때 이제 어떤 노래죠? 같이 살면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처음 시작이 눈부신 햇살 등지고 오는 그대의 모습. 그리 멋지진 않아도 멋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은호가 제일 멋있었던 게 이거 너 가져. 저는 와, 세상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저렇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방법을 몰랐을까 하고 제가 좀 감탄한 대사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그 배우의 입장이 궁금해요. 저는 영원히 느껴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은호의 눈을 바라보고 연기했던 장면을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은호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또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깔리고, 그래서 연기할 때와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볼 때에도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장면 함께 살기 시작하는 이때의 느낌들은 좀 어땠나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엄청 여유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 또 되게 몽타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좋았던 때,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흐름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준 모습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확실히 촬영할 때와 다르게 이제 저도 극장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음악이 더해졌을 때 약간의 그런 경쾌함? 그리고 사실 배우들은 정말 많은 또 도움을 받잖아요. 그게 음악이 정말 크기도 하고 조명이 되기도 하고 의상 분장이 되기도 한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그 시간적 흐름을 촬영해내기 위해서 교환 선배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감독님과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 하나로 또 이렇게 딱 하나의 파트가 완성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장면을 생각하고 만든 곡인가요? 아니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 중에 이 장면에는 이 곡이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뭐 두 분 중에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이 대답을 해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사실은 이 곡이 그래요. 지금 계속 감독님이 조마조마해하고 계세요. 이 김장 음악 감독님께서 말씀 발언을 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편하게 말씀하시고 수수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곡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시에 감독님하고 이 작품 얘기할 때 이 곡이 유일하게 사랑 노래였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다 스쳐 지나가는 이제 이별을 암시하고 가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곡을 만들 때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이 유일하게 이제 사랑, 그런 달달한 내용의 유일한 가사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점점 가까워지기까지의 그때까지가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 그때까지 사용하려고 애시당초부터 가장 밝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었던 곡이에요. 그렇게 만든 곡의 오웬의 목소리는 역시 또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이제 우린 다 봤잖아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이 노래만 들어도 분명히 밝은 노래라고 하셨는데 이게 슬프게 들려요. 가사를 보면 부디 이 순간 우리 영원했으면 해요라고 말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 이제 영화를 보지 않고 노래를 들을 때랑 또 다른 감상이 좀 생길 것 같고, 저는 그 감독님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집.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각 집의 공간에 대한 감독님의 연출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원이가 처음 살았던 집, 그리고 둘이 그 함께 사는 옥탑방, 나중에 소파도 들어가지 않는 반지 앞방, 그 집의, 왜냐면 이 영화에서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메타포이기도 하고, 네가 나의 집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 그게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되는 거라서 감독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그 집이 뭐 원작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영화 내, 만약에 우리 그 영화 내에서의 집의 공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원이 사는 고시원이 굉장히 작고 손바닥만 하지만 또 약간 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원이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싶어하고 건축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작은 곳도 잘 꾸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소파도
좀 깨끗하고 좋은 소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좋은 물건들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공간이 정원이 공간이 가장 그 고시원이 가장 작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과 벽이 얇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가난의 상징이라는 게 벽이 얇고 얇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그 집들에 대해서 미술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은호는 옥상 옥탑에 있어서 옥탑이어서 해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러니까 정말 해를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옥탑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이사가는 그 반지하 방은 정말 그 소파가 그 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가장 그들이 좀 많이 가라앉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동시에 약간 공간이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이 아니라 은호가 있는 것과 그 건너서 마치 그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원이 그 경계 넘어 은호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어떤 빨간 소파는 은호에게 정원에게 은호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고 작은 방이지만 그 방 안에 내가 좋아하는 빨간 소파 하나 있는 것만으로 그 집이 내 마음에 들고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잖아요. 보잘것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지금 내 인생에 은호가 있고 또 정원이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든든함 같은 게 그 집에 빨간 소파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다는 얘기와 함께 질문게 될 텐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눈 장면과 지금 우리가 들려드린 노래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앞에요? 예, 거기. 네. 그 이열이 먼저 드셨어요. 네. 그 한 분은 뒤쪽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적재로 가창자를 쓰신 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그 질문은 이따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분. 네. 저기 좀 맨 뒤에 계신 분한테 빨리 뛰어가실 수 있나요? 하나, 둘. 네. 은호가 정원이를 얻고 계단 올라가듯이.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문가영님이 생각하시기에 반지하러 가면서 소파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버린 이유가 궁금해요. 버린 이유라기보다는 버릴 때의 마음을 궁금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네, 같고. 돈이 없어요. 보관할 돈이 없었습니다. 네, 창고를 쓸 돈이 없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죠. 작가님 말씀대로 그 마음이 훨씬 더 대답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요. 참 재밌는 게 저희 영화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 슬퍼하거나 되게 안쓰러워하는 장면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저희 친언니가 가장 슬펐다고 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소파가 들어가지 않은, 거기서 눈물이 났다고 오히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정원이도 그때 그 소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원이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는데 현실을 알고 있죠. 정원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인정하고 밖에 내놨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이걸 모든 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밖에 나와 있는 소파가 서서히 변색이 되면서 마치 영화에서처럼 흑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처럼 소파 역시 색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었고,